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선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무더기로 통과됐습니다. 다급해진 경제계는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고 건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보완 입법 추진까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네,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보안 입법의 주요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그에 대한 타당성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하신 점들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공정경제 3법, 상법, 공정거래법, 그리고 금융그룹 통합법과 이 노동조합법, 재계에서는 이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정부에서 이 재계의 반발과 이런 게 워낙 크니까 설명할 자리를 가지려고 했거든요. 네. 일단 내일로 미뤘습니다. 네. 설명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토론을 지금 준비했는데 여튼 워낙 중요한 사안이니까 두 분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한데 김 교수님 뭐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뭐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사실은 이 법은요, 정말 이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어떻게 보면 먹튀하는 걸 정부가 면허장을 발급한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허점을 노려가지고 거기서 아주 좋은 기술 빼가는 뭐 이런 어떤 거로 악용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노동조합 이 3법 경우는 안 그래도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권한을 더 키워주는, 그러니까 이름하여 노조 특권 3법이다. 안 그래도 지금 굉장히 지금 노동조합이 사실 기아차 지금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러한 일들은 뭐 계속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네. 최 의원님도 좀 간단하게 예. 평가를 종평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일단 공정경제 3법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공정하게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동안 뭔가 불공정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벌 총수의 어떤 전횡적인 경영 과정에서 뭐 배임, 횡령, 뇌물, 뭐 갑질 이제 수많은 이제 불법과 편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바로 잡자라는 취지로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장회사가 어떤 지배주주, 재벌 총수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모든 주주들의 회사거든요. 그래서 모든 주주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특히나 소수 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해서 지배주주의 그 어떤 견제와 감시를 좀 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자 하고자 한 법인데 뭐 제가 보기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개혁안이 박근혜 정부 때 냈던 그 개정안보다 후퇴돼서 통과가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전속고발권 폐지도 결국은 못했습니다. 뭐 예,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그 재벌들이 스스로 먼저 개혁을 그러니까 변화를 해서 이런 불공정 또 편법 불법을 없애는 노력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거를 법과 제도로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에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더 그 재벌들의 변화를 지켜봐야 되고 만일 더 변하지 못한다면 좀 미진한 부분의 개혁이 더 추진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예상보다 완화가 돼서 아쉽다는 반응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재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 법 너무하다.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무슨 뭐 재계는 지금 망연자실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적어도 뭔가 악용될 수 있는 네. 그것만은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정경제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정말 나쁜데 이용되고 그리고 국부가 유출되고 이런 걸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건데 사실 그 부분은 정부가 완전히 외면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완 입법해달라고 하는 거고 예. 사실 이제 우리 최 전 의원님께서는 이게 이제 재벌 문제로 보셨는데 전 사실 재벌 문제만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인구가요. 예. 우리나라 지금 한 3,500만 계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보다 한 2배가 많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경우는 뭐 절반 이상이 다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이 주식 문제가 어떻게 본다 하면 자기네들의 재산 문제인데
그거랑 딱 연동되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하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자본이 돌아가지고 말이죠. 이게 살짝 몰래 와가지고 막 돈을 올려놓고 싹 빠져나가는. 그럼 결국 누가 손해 보나요? 성실하게 월급 또박또박 해가지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 그대로 손해를 보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재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법의 가장 맹점은요. 재벌보다 더 심각한 게 지금 중소 중견기업들은 그냥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만 하더라도요. 예. 정보가 있고 시총이 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항을 할 수 있는데 중소 중견기업은 사실 규모가 작아요. 지금 중소중견기업들이 더 힘들다는 것은 상법 개정의 3% 룰 바로 때문인 걸 그겁니다. 겁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까요? 아니 하나씩 한 하나씩 말씀 하나씩 드려볼까요? 내용을 좀 먼저 자세히 짚어봐야 예, 될 것 예. 같아요. 3% 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시니까 우선 그렇습니다. 3% 룰에 대해서 잠깐 그건 말씀을 이제 해보시면 어떨까요? 같이 네.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아, 이번에 예. 그게. 그러니까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코스닥에 있는 중소기업이 한 2천억짜리가 있어요. 예. 근데 한 3% 정도 하면 60억 정도만 가지면요. 음. 그 다시 중소중견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면 중국에 아주 탐을 내고 있는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입니다. 중국이 탐을 내는 네, 기업이라면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게 60억 정도면 일도 아니죠. 60억이라는 것은 3%. 3%입니다. 시총의. 2천억에 3%니까요. 네. 그럼 그러니까 60억 의결권을 3%로 제한했으니까 그렇습니다. 3%만 있으면 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공격한다. 시총에 우리가 현재 2천억이면 3%면 60억이거든요. 네. 60억만 있으면 그 회사를 싹 몽땅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노하우 그런 기술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또 중국이랑 이렇게 반대가 되는 어떻게 보면 불리한 그런 경영에 대해서 못하게 막는 예.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지는데 문제는 요번에 다 재벌 이야기를 하지만 예. 제가 볼 땐 재벌 기업들은 그나마요 음. 다 변호사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게 어떤 경험들이 있는데 아니 이게 지금 코스닥에 있는 뭐 중소 중견기업이나 코스닥에 이제 상장 준비하는 기업들은 이건 아니 날벼락 맞게 생겼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 의원님 반면에 의결권을 원래는 대주주였는데 대주주와 특수관계를 합해서 3%였는데 대주주와 특수관계를 나누어서 각각 3%로 오히려 좀 완화가 됐다. 완화시킨 거죠. 그래서 후퇴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소수주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그러니까 좀 섞였어요. 지금 3% 제한, 지금 의결권 3% 제한과 4%랑 이제 예, 다중소송이랑 다 같이 가는 같이 겁니다. 해서 소수주주권 행사는 이게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서로 엮여서 가니까. 그럼 그렇게 봐야 3% 룰과 맞습니다. 제가 이제 소수주주권. 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법에서 정해져 있는 소수주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회계장부를 열람하겠다면 3%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사에 대한 뭐 선임과 해임을 하려고 한다면 1% 이상이면 됩니다. 이건 이미 있는 법이고요. 예. 뭐 이미 있는 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막 외국계 자본이 들어와서 코스닥 업체의 비밀을 빼갈 수 있었다고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미 수십 년간 있었던 법이고 그렇게 작동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그런 기밀을 내놓으라고 한다고 다 내놓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외국계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투기 자본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오명을 씌워서 막 이렇게 곡해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3% 제한 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 우리가 이제 지배주주가 이 사회를 장악할 수 있죠. 지분이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 견제하고 감시 감독 역할을 하는 감사를 선출할 때는 좀 대주주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독립된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해서 의결권을 대주주는 3%까지만 행사하라라고 한 룰이 1962년에 상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뭐가 문제였냐면은 감사위원을 이제 선임할 때 이사로 뽑고 나서 감사위원을 뽑다 보니까 이미 대주주의 입김이 작용돼서 뽑은 사람을 놓고 뽑으니까 독립된 사람은 못 보니까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는 분리해서 선출하자는 것이었고 그때 3%의 그 의결권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3% 룰이 있었다고 해서 그렇다고 소액주주들이 굉장히 쉽게 독립된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바뀌어서 뭐 마치 막 그 해외 투기 자본이 들어와서 막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에서 뽑겠다라고 한다는 것도 좀 오해고요. 그런데 이사 말씀하신 대로 이사로 먼저 선임한 다음에 감사위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따로 하라는 뽑아왔죠. 거죠. 네, 그렇게 그렇게 뽑아오다 뽑아왔는데 보니까 그걸 따로 하라는 독립적인 거니까. 감사위원을 못 뽑았으니까 이제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이사로 하고는 분리해서 뽑자라는 취지로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뽑을 수 있는 감사위원이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큰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인 회사만 적용이 되고요. 예, 예. 지금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되는 회사가 한 15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큰 회사죠.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중소 중견기업, 막 코스닥 기업에서 마치 이렇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말씀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예.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 주주가 전체 우리 주식 시장의 4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있죠. 만약 이 외국인들이 다 떠나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폭망을 하겠죠. 요즘 말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는 좋게 생각하고 이들이 주주로서 어떤 권한을 또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마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단 한 명의 투자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마치 그분들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합해서 다 의결권을 같이 동시에 똑같은 뜻으로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지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다 국적도 다르고 펀드의 운영 목표와 목적이 다 그리고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그 외국 자본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저는 이제 같은데 우리 너무 소수의 일방적이신데요. 잠시만요. 강화해서 너무 아무튼 일방적이십니다. 지배주주의 지금까지 어떤 전횡을 조금이라도 견제, 감시하고자 하는 최소치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김태희 말씀, 교수님. 예, 뭐 우리 최 전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걱정이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뭐 솔브림부터 해가지고 한두 가지 겪은 게 아니거든요. 네. 내놓으라고 하는 기업들이 불불 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소 중견기업이 있어가지고 뭐 감사위원 분리 아니니까 아무 문제 안 된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감사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회사에 관련되는 여러 정보를 다 요구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또 의사결정 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더 선량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분들도 사실 돈을 벌어야 돼요. 단기 수익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본다라면 정말 참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게 회사를 어떻게 보면 흔들어대고 돈을 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뭐 우리나라에 지금 없다고? 왜 없습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기술을 막 쌓아놨는데 그 기술이 중국에서 그런 기술 가지고 우리나라에 수출하네? 네. 그 수출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기업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랑하는 몇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런 부분들이죠. 예. 그리고 앞으로 뭐 수소 이런 부분들 네.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도 기술을 못 가져오고 그럼 결국은 이제 한국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본이 이게 좀 늦습니다. 네. 근데 우리 경우는 좀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기술 기업들 경우는 사냥이 어떤 이 먹잇감이 될 거다 이런 부분들이고 예. 또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지금 중소 중견 기업이 그런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당사자는 지금 아프고 그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정부가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적어도 이 보완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예, 예. 거죠. 예. 그래서 제기해서 이제 당장 내년 초에 어떻게 감사위원을 뽑냐. 좀 1년 예. 정도는 좀 시간을 달라. 이렇게 예.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이건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뭐 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것은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감사위원이라는 게 누군가가 회사의 기밀을 유출하거나 돈을 빼가는 걸 막고자 만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외국계 투기자분들이 들어와서 마치 외국인 자본들이 모두 연합군처럼 하나의 의결권을 동일하게 행사해가지고 선임해서 그렇게 외국계 그 기술과 뭐 돈을 유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렇게 한다고 또 회사가 그냥 기밀을 다 줍니까? 회사의 직원들은 뭐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을 못 합니까? 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너무 과도하게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그렇다면 그게 보안 조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최 의원님? 근데 이제 감사위원은 저도 이미 이사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현실로 존재하는 거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 변호사들, 예. 회계사들이 그런 어떻게 뭐 해치 펀드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수임을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러면- 오래된 통계이긴 한데요. 예. 기업들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에 대한 사안들을 예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것의 유출은 대부분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사나 임원들이 하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통계도 있었고요. 지금 소버린이나 엘리엇이나 이런 뭐 그 외국계 투기자본들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 펀드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소버린이 왜 SK를 공격했냐면은 소버린이 그 공격할 당시 SK는 굉장히 큰 분식회계를 통해 가지고 기업의 부실이 나타나고 주가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회사 가치를 올려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했었던 거고요. 엘리엇도 보면은 삼성그룹에 들어온 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불공정 문제가 거론이 됐을 때 들어와서 또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또 엘리엇이 현대차 들어갔을 때는 현대차 그룹이 10조 원 가량이 되는 한전부지를 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소유 개편이 총수 일가에게만 유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방식을 짰기 때문에 또 와서 그 부분을 문제 제기했던 거죠. 즉 뭐냐면은 기업의 가치가 잘못된 경영이나 의사결정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했을 때 이런 행동주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한마디로 그 부분을 개선시키면서 목소리를 낼 때 주가가 다시 오르고 이 펀드들도 뭔가 이익을 얻는 겁니다. 네. 근데 마치 펀드들이 거기서 이익을 얻는 것을 이익 얻어서 외국계 펀드가 돈을 벌었다고 그럼 또 국부 유출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외국계 주주들 아예 받지 말아야죠. 왜 우리가 자본시장을 개방합니까? 최 그래서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이 제가 부분은- 마저 말씀드리고 하세요. 그럼 제가 한 말씀 꼭 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 한 명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경영권을 전체를 내놓으라는 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단 한 명의 그런 대주주의 어떤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자체를 재계가 이렇게 저항을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처럼 전행적인 경영을 계속 해갔다. 우리는 이 사회를 거수기 이사회로만 계속 운영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까지 여러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 지경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재계도 먼저 좀 반성할 점은 반성을 하면서 이런 법 개정에 좀 최대한 같이 따라주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예, 예.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최 의원님 말씀은 뭐 소브린이나 뭐 엘리엇이나 다 착한 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 자금은요, 우리나라 국민과 똑같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장기 투자하고요. 그리고 기업이 어떤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본은 환영하지만 와가지고 잠깐 스쳐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네. 나가는 이 사람도 나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 SK나 뭐 현대나 해가지고 투자하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예. 그럼 문제는 이런 자본이 많은 나라는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요. 사실은 이 주식 시장 자체가 여기에 따라서 휘청휘청합니다. 특히 이제 정보가 우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예. 일반 투자자들 오늘날의 동학 개미들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네. 뭐 따라갔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아는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은 돈을 챙겨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 시장이 발전할까요, 안 할까요? 그리고 이 우리 투자자들이 이익 볼까요, 손해 볼까요? 그리고 그 기업이 진짜로 도움이 되는 돈일까요? 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외국계 펀드가 들어오고 그 자금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기업이 같이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금은 오케이지만 예. 그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 펀드가 1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아주 급해요. 와가지고 돈 투자한다면 빨리 빼가지고 수익을 내야지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자금을 외국 자금을 환영할 수는 없다. 마치 지금 엘리엇이나 소버린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대단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우리나라에 필요한 자금은요. 이런 자금 아니라는 거예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건전한 건강한 그런 자금이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계에서는 이제 시행을 1년 미뤄달라는 용어도 있지만 이 3%를 분리 선임을 할 때 감사위원을 예. 할 수 있는 조건은 1년 정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예. 허용해달라.
그렇죠. 그런 요구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소수주주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상 따지지 않고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1% 또는 3% 정도의 지분 요건을 가져야 됩니다. 예.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좀 특례로 보유 기간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 한해서 0.1%나 0.01%나 0.03%의 지분을 요건을 또 요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 소수 주주권이 굉장히 많고요. 그 안에서 이미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수주주권 자격 요건이 예. 주식 보유 6개월이 없어졌다는 보도가 계속 아니요, 있었는데 그거는 그게 좀 잘못된 분명치 거고요. 않습니까? 지금 다중대표 소송이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중대표 소송은 비상장회사인 경우는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보유 기간이 필요 없고요. 근데 저게 상장회사라면 0.5%를 가지고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장과 비상장이 좀 구분이 돼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이게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낮추는 대신에 보유기간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유지가 됐습니까? 이번 법안에서 그 보유 조건이 없어진 게 아닙니까? 예,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다른 모든 그 소수 주주권은 상장회사에 6개월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비단 또 다중대표 소송만 1년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은 법의 정합상이 맞지 않고요. 예. 실제 그 주주 대표 소송이라는 게 그 지분 요건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교수님도 우리나라 그 주식들의 장기 보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주식 투자자의 평균 보유 기간이 코스피 주식에서는 5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1개월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을 찾기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요. 솔직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훨씬 더 오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전에 이제 1년 뭐 단기 투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오히려 국내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오래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의 주주를 찾기란 힘들기 때문에 이번에 상장회사에 대해서 0.5% 이상을 보유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다른 소수 주주권의 행사의 요건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주주대표 0.5%. 소송은 0.01%입니다. 예. 근데 다중대표 소송은 0.5%이기 때문에 50%를 더 높게 요구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기업들은 이 모회사 주주가 이 자회사 주주에 대해서 과도하게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 이걸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주주대표 그 소송이 문제인데요. 제가 20년간 예. 137건이 있었는데요. 137건. 20년 동안요. 그중에 상장회사는 47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두 개 정도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주주대표 소송을 활성화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소송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대표 소송이라는 그래요? 거는 특히나 공익적인 소송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 불법 더 행위를 드려야 될것 한 같은데. 임원에 대해서 좀 회사에 황당한데요.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주가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주주가 손해배상 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회사가 소송을 예, 당하는 주주가 거죠. 자기가 변호사 비용 써가면서 회사에 손해배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주가 직접 막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소수 주주권 행사 중에서 이 주주대표 소송이 너무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다중대표 소송에 대해서는 지분율을 저렇게 50배나 높게 해놓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법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려야 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네. 우선 뭐 최재현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활성화돼야 법이라고 된다. 하는 게 오히려 더. 사실은 선의했던 사람들이란다면 그렇게 우리 걱정 안 합니다. 대부분 이 법을 가지고 악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없던 조항까지 넣고 새로 확장하고 그리고 규제를 더 강화한 법이랍니다. 그럼 당연히 그걸 틈을 들이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6개월 내 뭐 산 주식에 대해서 어길 건 이 문제도요. 요번에 법 개정한 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특례 규정입니다. 또 일반 규정 가게 되면요. 그게 서로 조금 달라. 그런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아직 이 부분도 또 다른 지금 이번에 제가 볼 때 지금 소수주주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법에 있는 특례 규정이 있고 일반 규정이 있는데요. 그 특례 규정과 일반 규정이 명료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게 지금 이 국무위원들이 여기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유가요. 이 법이 깔끔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아까 사회자께서 네. 오늘 공정거래위 그다음에 금융위 그다음 법무부가 뭐
하기로 기자회견인데 왜 안 했냐 공정경제 그러면 3법 설명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한 데는 이런 법이 명료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가 왜 말이죠. 연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재계가 뭐 불만 때문에 뭘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늦추는 이유는 뭔가를 대하면 석연치 않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 국무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뭐 실명이 나와 있죠. 이재갑 현 노동부 장관인데 네. 그분이 국무위원이 그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 의결권 안 주겠다고 재계를 안심시켜 놓고 근데 이게 왜 법초안이 바뀌었냐고 네. 이런 걸 물었다고 이제 기사가 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 한다라면 막판에 가가지고 이게 뭐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면서 굉장히 지금 엉성하게 돼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그 최저님 말씀 맞아요. 선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걱정 안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벌이를 위해 가지고 또 양심을 버리고 또 예.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일들 하고 그 우리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꼭 좀 명심하시고 어떻게 보면 법을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 전속 고발권이 유지가 된 부분이 또 관심인데요. 이 전속 고발권 폐지가 사실 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 여당 내에서도 유지가 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정무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이제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을 그 이제 한마디로 속였죠. 마치 전속 고발권 폐지하는 내용으로 담은 것처럼 해놓고 민주당의 김병우 의원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안건 조정 심의위원회 끝나자마자 우리는 수정안 낼 거다라고 얘기해서 뭐 이제 정의당에서 굉장히 그 비판을 했고 뭐 김태년 민주당 또 원내대표가 그걸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 전속 고발권 폐지라는 게 원래는 전면 폐지였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축소해 가지고 경성 담합, 아주 악질적인 담합 행위에 대해서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굉장히 축소시켰는데 예. 그것마저도 지금 안 한 거라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어났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반드시 그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몰려서 검찰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면서 네. 검찰 개혁에 후퇴하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고발권은 검찰에게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전혀 것 관련이 같은데. 없는 내용인데 네. 민주당에서 한 굉장히 말씀 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수를 시간이 했다. 많지 않으니까 반론 먼저. 간단하게 네.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예. 고소고발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많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걸 이제 풀어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공정위는 전문성이라도 있죠. 예. 검찰 가면 누구든지 갖다 드려야 됩니다. 요번에 보셨죠? 옵티머스 할 때도 무슨 이상한 사람 나와가지고 사기꾼. 그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그 아까 그분 그 의원께서 네. 속인 게 아니고 자기 양심상 이것까지 풀어놔 버리게 되면 이건 진짜 고소고발 천국이 돼 버려가지고 예. 막을 길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한 2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노동조합법을 논의를 못 하고 갈 것 같아요. 정말 1분씩만 중요한 한번 드려볼까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네.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뭐 다 아시다시피 예.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만 혜택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대기업 공공부문. 네. 나머지 9명은 노동조합 문턱도 못 가요. 근데 이번에 그 1명을 위한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을 위해서 노동조합 특권을 늘려준 법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 특권 늘려준 대가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 노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사람보다 월급이 3배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더 벌어지겠죠. 과연 이게 맞냐? 그다음 그게 더해가지고 불법으로 파업해가지고 해고된 사람이 노조가요. 노조간부로 돌아와가지고 회사에 사무실 받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또 파업을 일으킨 과연 맞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거는. 이건 정말 노동조합과 뭐 대화하고 회사랑 대화할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나머지 90%이 국민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1분 일단 동안 뭐 노조의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 게 문제고요. 그래서 노조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조의 어떤 권한을 더 강화하는 측면이 이번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뭐 결국은 지금 현재는 10명 중에 1명만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결국 노조 가입이 더 많아지게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국제 노동기구인 ILO에서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이런 것들을 고치라고 정부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수용된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도 노동관계법도 당연히 국제적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교수, 최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